자, 오늘은 삼국시대 미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는 왕권이 중심이 된 귀족 사회였고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독특한 지역 미술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발전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강한 기상과 용맹이 드러난 작품들이 많이 들었고요. 무용종의 수렵도라든지 연가칠려면 금동열의 입상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고분벽화에서 고구려의 미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그리고 고구려는 북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중국 남조에 교류하면서 발전됐고요. 정교하고 우아한 미술이 발전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아스카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게 특징이고요. 그 대표작으로는 백제 금동대학로, 정림사지 옥중석탑, 미륵사지 십축석탑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외래 문화의 유입이 백제보다 늦었지만 독창적인 예술작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화려하고 세련된 조형 능력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고요. 지리적 여건은 여기서 보여주시 어떻게 해요? 남북으로 산맥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외래 문화가 들어오는데 매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고구려 미술은 호방하고 건강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강건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남성적이고 중국 북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백제는 온유, 유려하고 여성적이고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화려한 금속공예 발달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 독자적 미술이 발달한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고요. 요 부분들 그리고 요 부분들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가보겠습니다. 9페이지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대표작인 무용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총은 여기서 나왔듯이 접객도, 그리고 무용도, 수렵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는 천장에 있는 별자리 그림에 대해서 별자리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렵도는 말 위에서 달리는 고구려의 힘찬 기성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면서 중국 영향에서 보면서 고구려 양식으로 드러나주는 게 이 무용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접객도인데요. 가운데 벽화에서 승려로 보이는 두 사람이 보이는 무덤 주인과 만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수바키가 보입니다. 수바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택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연꽃이라든지 연봉울이라든지 해서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객도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두 명이 손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이 대부분 주인이나 손님을 접대하는 하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5세기 중임 지반연에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접객도에서 보면 크기에 따라서 보면 주종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용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무용도는 구도로 나눠지면 여기 말 타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춤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 보이죠? 요 사람은 영모라고 하는데요. 영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춤을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사람을 영모,
여기를 춤꾼, 여기를 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렵도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렵도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고구려의 대표적인 그 고분벽화고요. 여기서 보면 산이나 단순히 가는 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들 산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구름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색은 흰색, 그 다음 산들은 빨간색, 가장 멀리 있는 색을 노란색으로 써서 고구려인의 채색법을 볼 수 있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중국식에서 보내서 고구려로 회화의 걸작이 되는 거, 그러니까 고구려식으로 그려졌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라, 달아나는 호랑이 사슴, 말, 그리고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활시위를 들고 있는 역동성을 볼 수 있는 게 이 고구려 고분박가의 특징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선생님이 준 포스트잇 가지고 정리해서 붙여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살하고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요거는 요 화살하고 비슷할 겁니다. 명적은 소리 나는 화살이고요. 신호를 주고받다든지 아니면 동물들을 몰아가지고 잡는,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그 뾰족한 것처럼 직접 타격해가지고 맞히는 이런 것들 화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벽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벽화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벽화 기법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인들은 돌을 쌓고 그 위 굵은 돌가루와 석회를 섞어 1차 벽을 바르고 그 다음에는 중간 굵기의 돌가루와 석회, 마지막에는 고운 돌가루와 석회를 섞어 3번가량 회벽을 발랐다. 화가는 그 위에 석회가 마르기 전 젖은 상태일 때 그림을 그렸다. 그래야만 안료가 석회와 함께 굳어 오래 남는다는 것이다. 프레스코 기법은 젖은 상태에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용총 벽화의 경우 그 많은 그림을 회벽이 마르기 전에 전부 그리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프레스코가 아닌 방법이 쓰인 것 같다. 석회와 안료가 밀착된 검은색 부분이 프레스코 기법이라면 왜 이 붉은색 부분은 엉성하게 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안료를 사용해서 그릴 때 어떤 매개물, 예를 들어서 악교 같은 것을 섞어서 그렸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프레스코와 다른 기법은 석회가 마른 후에 안료에 악교를 섞어 그림을 그린 것이다. 결국 무용총 벽화는 젖은 상태의 회벽과 마른 상태에서 악교를 섞어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된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동영상에 봤듯이 습식인 프레스코 기법하고 건식화법이 같이 사용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는 무용총의 천장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천장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모주림 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를 줄여가지고 맨 위에다가 덮개돌을 얹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위에는 이렇게 별자리라든지 이런 삼조고라든지 두꺼비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자세한 거는 이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죽음은 단지 육신의 소멸일 뿐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인다고 여겼다. 그래서 무덤은 산자와 죽은 자가 헤어지는 곳이면서 동시에 죽은 자가 신선으로 다시 환생하도록 이어주는 곳이다. 언뜻 봐서는 어느 것이 별자리인지 찾아내기가 힘들다. 꼬리로 이어지는 둥근 원들이 사실은 별자리다.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별자리는 대개 백호나 청룡과 같은 사신과 함께 그려져 있다. 붉은빛 해 속의 검은빛의 가마귀는 해신을 뜻한다. 흰빛 달 속에 엎드려 있는 두꺼비는 달신이라고 한다. 무용총에는 북두칠성, 남두육성과 같은 별자리와 청룡, 백호 등의 사신과 해, 달이 늘 함께 나타난다. 용총의 별자리는 덕화리 2호분에 가서 내 방위체계가 보다 더 정확하고 정교해진다. 약 100년 동안 고구려인들의 천문체계가 그만큼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고구려의 천문체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별자리가 남아있지 않아 알 길이 없다. 고구려의 천문도의 흔적이 다시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1000년 후 조선 초 태종 4년에 만들어진 이 천상분야 열차지도가 바로 그것이다. 천상분야 열차지도는 적도, 황도, 그리고 북극원과 경도선까지 그려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천문도다. 이 천문도가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유는 기록 때문에 알 수 있다. 권근은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될 때 강물에 빠진 천문도의 탁본을 토대로 일부 달라진 별자리만 보완해서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천상도에 대해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천문도가 어느 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를 이뤄지고 지도는 천상분야 지도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동영상을 잘 보면 여기에 의미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사신도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신도는 이거는 이제 강서대묘에서 나온 사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서대묘의 그 구조도고요. 이쪽 앞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그 주작이 요 문 있는 쪽에 있고요. 양쪽으로 동쪽에는 백호, 서쪽에는 청룡이 있고요. 북쪽에는 그 현무가 있고요. 남쪽에는 주작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선생님 잘못 얘기했는데 동쪽에는 청룡, 그리고 서쪽에는 백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현무는 죽은 자의 영혼을 갖고 갔다고 여겼던 북쪽이고요. 거북과 뱀이 이루어진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작은 봉황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화려한 벼슬과 깃털을 지닌 신령스러운 새로운 무덤 입구에 암산상이 그려진 경우가 많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청룡과 백호는 본래 짝을 이루면서 음과 양을 상징했으나 사신에 포함되면서 무덤을 보호하는 요 벽사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벽사 기능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막는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별표 2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 11페이지 보면 여기는 연가칠년면 금동부리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앞의 모습이고요. 옆의 모습,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고구려 불상은 중국 북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긴 얼굴이라든지 여기 보면 얼굴이 길죠. 그리고 날씬한 몸매고 그리고 두꺼운 법위를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고구려 불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남 의령에서 발견이 되고요. 조속년대를 알 수 있는 불상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불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명문에 새겨진 내용은 요게 명문이거든요. 뒷판에 이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광배 뒷면은 연가 7년이라는 그 연도가 돼 있고요. 김인년 그래서 고구려 낭당이라고 되는데 고구려 낭당은 평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지 제자 승약으로 비롯한 40명이 천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29번째 불상이라는 명문 47자가 새겨져 있는 게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수인이 있는데요. 오른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내보이면서 올려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이쪽 왼쪽 손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손바닥을 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소원을 들어주마 이런 수인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배에는 불꽃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불입상은요 어디에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냐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둥글넓적한 얼굴, 부드러운 미소, 자연스러운 곡선, 그리고 한국적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강한 조형미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백제의 미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으로 해서 본전불이 있고요. 본전불 왼쪽에 그 미륵보살 방가사의 수녀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와 갈라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와 갈라보살은 과거를 뜻하고요. 방가상은 미래를 뜻하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요 그림은 그 아자퇴자가 그린 그 쇼토쿠 태사자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쇼토쿠 태사자이고요. 그 아들들을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세한 필지라든지 담백한 색채 그리고 백제 회화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걸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자퇴자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율령국가 기틀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게 특징이고 아까 백제의 특징이 아스카 문화를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 지폐 100원짜리에 사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고구려 화가가 있는데요. 어떤 화가가 있냐면 백제는 588년에 승려와 건축공들을 데리고 일본에 정착한 백가가 있고요. 그리고 쇼토코 테사가 그린 아자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구려에서는 그림뿐만 아니라 유교의 5가지 경전의 오경에 능통하고 종이목, 안료, 맷돌을 전해주는 승려, 담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백제문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규암리 외리에서 발견된 거고요. 1번은 산수문전이고요. 2번은 산수봉황문전. 왜냐하면 여기가 봉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수봉황문전. 그 다음에 반용문전. 용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봉황문전이에요. 봉황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화기문전입니다. 연꽃 위에 귀문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6번에는 산수기문전인데 여기 산수에 귀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7번에는 연화문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인 것처럼 연꽃무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와음문전은 그 연꽃무늬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구름이 형상되어 있는 와음문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크기는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한 변이 29cm, 한 30cm 정도 되는 거고요. 두께가 4m 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산수문전에서는요,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한 구름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수화 발달 초기의 과정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기 나타났던 요 산수문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ABC 원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A, B, C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A하고 B는 여기 산이 이등분돼 있어가지고 얘네가 여기 이등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산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 여기 네 가지 면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꽃 모양 하나의 꽃 모양이 되면서 무늬의 연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된 답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정리해서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에 보여지는 게 발굴된 초기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바닥에 깔려 있어서 지금으로 보면 보도블럭하고 같은 바닥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벽에다 다는 벽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 모퉁이에 있는 그 어떤 걸 수 있는 아니면 연결할 수 있는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벽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산수문전을 봤는데요. 요 부분에 이렇게 집이라든지 여기에 도사라든지 돌을 닦고 있는, 그래서 어떤 종교가 되어 있냐면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백제 그리고 신라 미술에 대해서 삼국시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